왜 디지털 매체 기술을 가지고 예술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디지털 매체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 뜨고 자기 직전까지 우리를 주변에 감싸고 있는 기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매체 기술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대중적인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디지털 매체 기술은 이제 오늘 예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디지털 매체 기술이라는 것이 예술의 영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예술뿐만이 아니라 문화 일반 이 매체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사유 방식이 변하고 사유의 내용도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게 되는 얘기는 예술이 또는 예술가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기술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예술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예술의 미래에 어떤 예술의 발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상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술 영역에서 기술을 어떤 식으로 도구화하는가, 그다음에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의 문제만 접근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기술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 즉 베냐민 당시의 기술적 예술이라고 한다면 사진과 영화를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과 영화를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이제 사진과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베냐민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건 그 중에 하나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예술이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냐민이 핵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새로운 예술 형식의 등장과 이에 적합한 새로운 예술 수용 방식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매체 기술이 등장을 하면 그 매체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예술 형식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예술 형식이 등장을 하면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수용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날로그 매체 또는 기술 복제 또는 기술 재생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기술들이 예술에 가져온 변화가 뭘까라는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지의 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의 복제가 가져온 궁극적인 변화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바로 이미지가 이제 기술적으로 복제되니까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흔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이미지에 세속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지가 세속화되면 사실은 이미지에 대한 그 접근 가능성이 확대되는 거죠. 그 접근 가능성이 확대되면 과거에 세속화되기 이전에 이미지를 접하게 됐을 때 우리의 어떤 심미적 경험이라든가 우리가 이미지를 수용하는 방식, 그리고 세속화된 이후에 우리가 이미지를 접하게 됐을 때 느끼는 심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의 방식을 베냐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우라의 몰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1930년대 베냐민이 영화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거의 1919년
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논의들, 그러니까 베냐민의 논의를 가지고 와서 디지털 매체 시대의 예술을 얘기를 할 때 그의 논의가 맞았나 틀렸나라고 논의하는 거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금 시대가 어떠한 기술적인 시대고 지금의 어떤 기술적 상황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한 예술 형식이 뭐고 그 새롭게 등장한 예술 형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고 또 그 예술 방식을 수용하는 방식은 뭘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베냐민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얘기했던 베냐민의 정신을 살려서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매체 시대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술복제 시대 대신에 디지털 매체 시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대신에 예술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디지털 매체 시대라고 규정을 했을 경우에 베냐민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의 예술은 작품 없는 예술, 그러니까 물질적인 특징으로서의 작품, 사물적인 특징, 으로서의 어떤 그런 작품 개념이 없어지는 예술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예술을 수용하는 새로운 수용 방식이 뭘까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에 베냐민이 정신분산적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상호작용적이라는 거죠. 인터액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상호작용적 예술 수용이 디지털 매체 시대 때의 예술에 수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 둘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복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작품 없는 예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술 복제의 시대가 예술의 영역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이미지의 복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디지털 매체가 예술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이미지의 변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독일의 매체 이론가이자 매체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키틀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매체는 또 다른 말로 멀티미디어잖아요. 멀티미디어인데 이 얘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컴퓨터로 통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이 소리에서 뭐에서 뭐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환 가능성이 굉장히 열어지면서 이미지의 변형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변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단지 이미지의 변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실제와 가상 또는 이미지와 본질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가 가상화되기도 하고 가상이 실제화되기도 하고 또 실제의 조형 가능성이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변형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 없는 예술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인터넷 공간 또는 사이버 스페이스 또는 디지털로 구성되는 예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캠퍼스에 구성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트의 형식으로, 즉 정보의 형태로 구성된 예술 작품을 보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예술 작품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그러니까 캠퍼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어떤 이 예술 작품과는 다르게 그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접한다. 그러면 이때 예술 작품이 그 공간에서 전시되기까지 이송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떤 디지털 매체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술 작품은 어떻게 운송을 하겠어요? 전송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이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술 작품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게 예술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랬을 경우에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사이버 공간이 유비쿼터스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예술 작품 또한 유비쿼터스적이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새로 등장한 예술들은 작품 대신에 이제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특징을 가지게 되는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방식 또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 변화가 뉴미디어 아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뉴미디어 아트를 수용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얘기되는 방식이 몰입이 하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림이 있으면 뭐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빔 프로젝트에서 띄어진 이 영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거리를 두고 예술 작품을 봐야 돼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어떤 예술들은 거리를 두기보다는 이미지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서서 이미지를 보기보다는 이미지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지를 수용하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즉 이미지 환경으로서의 조성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 강의 끝나고 뭐 자료를 찾아보신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제프리 쇼의 작품이 초창기 버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1980년대 말부터 이미지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런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초기 버전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클 크루거의 작품 같은 경우도 상호작용적 예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수용 방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유를 쓰냐면 가장 좋은 거는 잠수부가 이런 어떤 그 잠수의 장치들을 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이미지 공간의 체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로 스스로 이제 이미지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샤 데이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 공간을 구현해내는 방식을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몰입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과 디지털 매체 예술과 또는 디지털 매체 예술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매체 예술 같은 경우는 예술을 이제 전시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작가는 예술 작품을 그러니까 열린 예술 작품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작품은 관객에 의해서 매번 다른 버전의 예술 작품이 생기는 거죠. 이때 그러면은 이제 작가는 뭐고 작품 관객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작가는 작품의 완성태를 주는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작품의 컨셉을 제공하는 사람들, 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사람이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그 작가가 과거의 작가와 똑같은 작가는 아니고 메타 작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용자, 그러니까 관객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수용자는 작품을 이렇게 보고 그냥 관조적인 상태에서 이미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 작품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열려져 있는 일부 부분을 나의 행위에 의해서 얘를 완전히 맞춤 형태로 만드는 이러한 게 이제 수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용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인터액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메타 작가가 되고 수용자는 인터액터가 되어서 열린 상태로 주어진 예술 작품이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인터액터에 의해서 다른 버전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작품, 예술가 또는 수용자 이 세 개의 그 트라이앵글에 이렇게 팽팽하게 배치되어 있던 트라이앵글에 큰 그 어떤 구조들의 이렇게 균열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뉴미디어 아트에서 이 상호작용성을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에요. 미술 쪽에서도 우리가 미술사를 보면은 60년대, 70년대 해프닝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해프닝과 상호작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객이 인터액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뭐 상호작용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큰 특징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또 이제 다른 점의 하나는 그 당시 그때보다는 이 디지털 매체 예술의 그 상호작용은 장치와 기계가 매개된 상호작용이 주라는 거예요. 장치와 그 기계적인 어떤 것들이 매개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해프닝이라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디지털 매체 예술에서의 참여는 현장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여기가 해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원격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원격 현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그럼 수용자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관객들이 예술 작품 앞에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관조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그러니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관객이 적극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예술 작품에 관여하고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는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보는 것, 즉 관찰하는 것. 그다음 이미지 앞에서 보는 거를 예전에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이미지를 관찰했다라고 얘기하는 비판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니까 보기는 과연 수동적인 행위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장치를 작동하는 게 그렇게 능동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적지 않은 경우에 작동자가 인터액터가 아니라 단순한 수동적인 작동자의 경우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디지털 매체 예술을 좀 체험을 하면서 여러 군데 다닌 결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예술을 체험하러 온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주는 기술적인 매력 또는 기술적인 장치 또는 기술적인 시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때가 많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작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장치들이 편해야 돼요. 인터페이스가 있다. 라는 걸 못 느낄 정도의 인터페이스 없는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늘 장치의 버거움 같은 것들이 아직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매체 예술은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 인터액션이 돼야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누가 하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너 해. 그럼 내가 옆에서 구경할게.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장치 중심으로 가는 상호작용은 이 즈음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공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기술적 장치에 대한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아직도 예술이 필요하지? 라는 질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에게 있어서 뭐 특별한 심미적인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에게 있어서 뭐 비판적인 요소를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종의 디지털 시대의 문맹인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예술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예술의 미래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술이 예술이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기능, 즐거움의 기능, 이런 것들을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즉 제 얘기는 뭐냐면 예술이 굉장히 다원화됐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예술도 있고 비판적인 예술도 있고 그냥 예쁜 예술도 있고 다 있다는 것 중에서 얘는 아니야, 얘는 낡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방면에서에 접근할 수 있는 예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